네, 주말에 정말 무섭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하면 그냥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너무 별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학적으로 조금 치료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해 주신 프라이머리1 천영호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DHD에 대한 내용입니다. ADHD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의원 원장이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이제 의아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은 이제 한의원도 많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표방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아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진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본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나 그러면 제 ADHD 아냐?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ADHD는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보통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그런데 요 질환들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ADHD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러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일정 정도 점수가 이상이 되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뛰어다닌다, 그 다음에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점수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많이 그렇다, 억수로 그렇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혹시 설문지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한의원 네이버나 다음에 프라임 한의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ADHD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방금 전에 있었던 질문 내용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곳을 검색하셔서 저거 다 누르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상인지 혹은 ADHD가 의심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과잉행동과 그 다음에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의 3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습들은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흔히 관찰되는 현상들이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로 ADH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ADHD가 조금 전에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흔해요. 요것은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몇천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정상이 50%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고 ADHD는 거의 한 13% 정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발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미국의 자료인데요. 앞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냥 단순 설문지로,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설문지로만 확인이 된 것이고, 이것은 1대1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는 거의 9.2%, 여자아이는 2.9%, 합쳐서 거의 3 내지 8% 정도가 ADH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 내지 8%라 그러면 한 반에 거의 하여튼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은 있는 흔한 질환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거의 한 400명 가량 오셨는데, 그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갑자기 산수가 안 되는데 한 20-30분 정도의 가정에는 ADHD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와 같은 그런 설문지에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다 ADHD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한다고 모두 ADHD는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닌 경우 나이에 적절한 과잉행동입니다. 혹은 그 어린아이가 한 5살, 6살 되는 아이가 온 천진난방으로 뛰어다닌다. 너무나 과잉행동이 심하죠. 그럼 그 애를 과연 ADHD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 나이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혹은 반대로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었는데 수업시간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그 나이엔 다 그럴 수 있지. 아니죠. 그 나이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ADHD죠.
그 다음에 학업에 흥미가 없어서 산만한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ADHD가 아니고 학업에 흥미가 없이 산만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는 좋겠죠. 지능이 우수하면 학업에 흥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수업들은 지능이 정상적인 친구들을 기준으로 모든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나 쉽거나 혹은 어머님들의 지나친 교육열로 선행학습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는 학업이 재미가 없죠. 그런 수업 시간에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ADHD가 아니고 학습장애가 가끔씩 있어요. 보통 제일 흔한 것이 읽기장애라고 하고 보통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글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충분히 한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교과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산만하거나 혹은 앉아있기 너무나 조미수시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주로 초등학생인 경우보다는 유치원생 정도가 ADHD라고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 지능지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아이는 산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든지 혹은 모든 활동도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마구 움직여버리는 거죠. 발달장애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일 때는 산만하고 과잉행동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지능지체나 발달장애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나이 애들이 사용하는 그 치고는 어휘력의 단어의 숫자가 많이 작다는 것, 보통 말이 늦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지 그 아이가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 사실 불안장애는 ADHD하고 다르지만 많이 겸하기도 해요. 어제도 어떤 이 불안이 좀 심한 친구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왔는데 모든 상담 내용이나 교사의 평가나 다른 정신과에서도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ADHD라고 다 진단을 받았어요. 실제 행동도 ADHD가 있고 틱장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실제로는 불안장애예요. 어려서부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정서적인 어떤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가지고 애가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면 애가 산만하거나 과잉 행동이 나타나요. 그 아이의 특징은 옆에 어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애한테 격려를 해주면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자리를 없으면 굉장히 산만하고 불안하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나타내요.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까부는 것, 보통 까분다 그러죠. 까부는 것하고 ADHD하고를 구분을 잘 못하세요. 까부는 거는 뭐냐 그러면 애들이 막 돌아다니죠. 돌아다니기도 하고 공부해라 그러면 일부러 막 안 하고 막 그러죠. 그런 행동을 보면 꼭 ADHD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놈한테 어떤 그 상을 내걸거나 혹은 크게 혼을 내거나 그러면 혹은 자기 어떤 어느 순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면 자기가 집중을 하고 잘할 수 있어요. 까부는 거는 안 하는 거죠. 근데 ADHD는 평소에도 돌아다니고 공부해라 그래도 산만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해라고 하고 혹은 상을 내걸고 혹은 자기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까부는 거는 안 하는 거고 ADHD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HD는 한글 이름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형제들 사이의 다툼을 ADHD와 보통 부모님들이 또 헷갈려 하세요. 이놈이 평소에는 멀쩡한데 동생만 없으면 멀쩡한데 동생만 옆에 있으면 들어 눕고 숙제하라 그러면 엎어져 자고 혹은 둘이 붙으면 싸우고 그래요. 근데 동생만 없으면 멀쩡해요. 보통 이거 가지고 보통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자죠. 부모가 준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모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엇나가는 행동이나 과잉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보통 형제들 간의 다툼 때문에 특히 남자 형제들을 둔 경우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는데 제가 주로 그래요. 외동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외동들은 싸울 상대도 없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럼 언제쯤 좋아질까요? 보통은 형제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집을 떠나게 되면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설문지를 적어봤다고 해서 ADHD라고 진단을 하거나 애들이 그냥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고 해서 ADHD라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료실에 왔을 적에 그 아이의 행동이나 부모의 보고나 이런 걸 들으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여러 가지 검사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화면에 동그라미나 네모나 십자가가 나타날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런데 이 X가 나타나면 누르면 안 되고 참아야 돼요. 근데 충동성이 강한 애는 이것이 나타나도 참지 못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이게 나타날까 신경 쓴다고 이것이 와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해버리면 평균적인, 이거는 만 5세 이상부터 검사가 가능한데 요 평균적인 그 아이는 평균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이 다 통계를 해놨어요. 그것보다 표준 이상으로 벗어날 때 이 아이는 충동성이나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과 비슷한 검사가 여기 보면은 요거는 간섭 선택 주의력 검사라고 그러는데 옆에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요 중간에 있는 네모가 어느 쪽으로 문이 동서남북 어디로 열렸는가만 확인해서 화살표 스페이스바를 화살표 커서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이것만, 주의력이 좋은 친구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이것이 있는 거 다 들어오기 때문에 헷갈려서 잘 털려요. 혹은 충동성이 강한 친구들은 이거 자꾸 보다 보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나중에 마구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요 평균 수치 혹은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은 것이 정상인데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경우는 ADH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요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되는 가능한 검사인데 요거는 이제 뇌파를 인지유발 뇌파 검사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해서 컴퓨터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집중력이나 이런 수치가 50% 표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항상 보면은 검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막 궁금해요. 검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ADHD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검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ADHD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만으로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료실에서 저랑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ADHD가 뭐 어디 누구도 ADHD고 우리도 ADHD를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다 틀려. 저는 전혀 틀린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면 ADHD는 혼자서 다니질 않고 친구랑 같이 다녀요. 요거는 미국 자료인데 ADHD 단독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에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ADHD는 자기가 항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흔히 생각할 적에 생각하고 행동하면 정상이라고 그러고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면 ADHD라고 그러죠. 그 ADHD 친구는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난 대로 자기는 옳게 행동을 했을 뿐이야. 근데 친구들은 자기를 싫어해. 선생님도 자기를 부정해요. 계속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자기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격이 좀 강한 친구들, 외향적인 친구들은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를 앓게 되고요. 성격이 내성적인 친구는 매일 그렇게 자기가 부당한 대접을 받다 보면 기가 죽죠. 자신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쌓이게 되고 자아가 위축되죠.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든지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불안장애가 같이 오기도 해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치료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활이 힘들다 보면 틱도 같이 나타나요. 요즘 틱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틱이 이제 뭔지 요즘 엄마들은 대충 다 아시는데 ADHD가 있는 친구들의 한 10% 정도는 틱을 나타내고요. 틱이 있는 친구들의 한 50% 정도는 ADHD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는 이런 여러 가지 사촌들 같이 나타다니는데 또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나타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런 ADHD나 반항장애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틱장애가 다 같은 친척들처럼 다닌다 그랬는데 평소에는 ADHD 증상 혼자 나타나다가 기말고사처럼 저번 주에 기말고사가 끝났죠. 부산에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애가 막 반항을 자기는 도저히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시키니까 반항하죠.
엎어버리고 책을 찢어버리고 혹은 틱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이 같이 나타났다가 특정한 시험이 끝나거나 힘든 일이 끝나면 다시 이런 게 사라지고 ADHD만 나타나기도 해서 부모님들이 종잡을 수가 없죠. 마치 멀리 있는 친척들이 추석 때가 되면 다 만나듯이 기말고사 칠 때 되면 얘들이 다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ADHD는 100명의 ADHD가 오면 100명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앞에 말했던 같이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 ADHD에도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과잉행동 충동성,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잠시도 가만히 안 있다 그래요.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항상 잘 다치죠. 행동을 잘 못 참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항상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이런 친구들을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라고 하는데 주로 유치원생 7살 정도나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머니들이 보통 일찍 치료받으러 데리고 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학교에 가도 선생님도 맨날 혼나고 선생님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통 일찍 치료받으러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많이 일으키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제법 일정한 그리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자, 근데 이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여자아이의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주로 주의력 결핍형은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별 트러블이 별로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이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애는 공부를 처음에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공부를 지금 어느 순간 하려고 해도 애가 집중을 잘 못하고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성적은 영 안 나오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니 멍 때리는 현상이 자주 보이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얘가 그냥 공부를 안 시켜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뭔가 이상해서 늦게 데리고 오죠.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들은 치료 반응도 조금 늦은 편이고요. 치료 기간도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같이 나타나는 복합형도 많이 있고요. 복합형이 제일 어렵고 과잉행동이 좀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다 틀리니까. 그럼 ADHD는 왜 생겼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는 ADHD가 생겼는가? 보통 ADHD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많이 괴로워하죠. 내 때문에 애가 ADHD가 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ADHD는 뇌의 뇌에는 사람의 머리의 뇌에는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부위가 전두엽, 앞전자죠. 앞에 있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의 기능이 원래 선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다 보면 눈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코가 오똑한 놈도 있고 납작한 놈도 있듯이 전두엽의 기능이 좀 발달한 놈도 있고 떨어지는 놈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우리 애가 눈 크고 작은 게 그냥 별 운이듯이 그냥 운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잘못으로 ADHD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ADHD가 되었지만 이것이 증상이 심해지거나 혹은 제대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ADHD는 좀 많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치료와 양육을 잘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하면 별 문제 없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한 가지만 선택에 집중하게 하는 주점.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기저핵과 소화핵.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받아서 지금 화를 낼 상황인지 또 움직여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뇌의 작전사령관,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복잡한 뇌 기능을 수두럽게 만드는 요나노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뇌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뇌 전두엽이나 이런 기능들이 도파민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 서양의학적인 견해인데, 근데 도파민이 왜 전달이 다른 애는 다 되는데 왜 이 친구는 안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원래 그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ADHD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대체로 보면은 그 부분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갑니다. 되는데, 호전되는 정상의 순서는 과잉행동과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의 순서예요. 애가 유치원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애가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라고 해도 돌아다닌다든지, 모든 활동에서 혼자 불쑥불쑥 하고 하는 그런,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딱 그러면 별나더만 인자 좀 철들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과잉 행동은 사라지지만 의외로 충동성이나 주의력 결핍의 증상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과잉 행동은 좋아진 것 같은데 충동성은 남아있어가지고 친구들과의 다툼이라든지 잦아가지고 교우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도 오래 남게 되면 학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의 결손이 점점 누적되어 가죠. 그래서 약 70~80% 정도는 청소년기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가지고, 청소년이라 그러면은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죠. 보통의 아이도 감정이 막 이렇게 흥분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런 시기인데, ADHD 친구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충동성이 더 강해지는 시기가 사춘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컨트롤하는데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상 ADHD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